가지 더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28일이 31년 전에 주한미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윤구미 씨라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에 일어난 주한미군 범죄들이 또 늘고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윤구미 씨 살인사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다들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너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어서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윤금이 씨라고 이제 기지촌에 살고 있던 여성을 잔인하게 미군이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윤금이 씨를 목각에 붙들어 놓고 콜라병으로 이마를 2번 내리쳐가지고 살해를 한 다음에요. 뭐 자궁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우산대를 꽂아놓고 그 위에 세제를 뿌려가지고 정말 뭐 이거는 그냥 살해 사건이라기보다는 너무 잔혹했죠. 네, 그 사망한 피해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신을 훼손하고 네. 어떤 존엄을 완전히 말살시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 유력한 용의자로 이 미군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가 굉장히 불평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경찰이 미군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요청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미군이 제대로 된 처벌을 잘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정부가 인도를 한 것도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데야 넘겨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처벌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고 가석방이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미국으로 튀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가석방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동두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동두천에 가면은 그 당시 사건이 벌어진 그 거리가 보산동이거든요. 한미 우호의 광장이라고. 네. 간판이 걸려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우리 국민 한 분이 정말 잔인한 살해를 당한 그 곳을 한미 우호의 광장이라고 해놓기도 했고요. 지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데 저는 살인동맹 70주년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저녁이죠. 6시 반에 경기 포천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거든요. 근데 4차선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 앞유리에 총알이 날아와서 박히는 사고가 생겨요. 근데 이 총알이 와이퍼를 뚫고 앞유리에 박혀서 다행히도 다친 분은 없는데 이 총알이 한국 군인이 사용하는 총알이 아니고 5.56mm의 소총탄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은 미군의 총알로 보인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는 SUV 차량에 앞유리에 총알이 실수로 6시 반이면 해가 거의 졌을 거예요. 실수로 박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추정해보고는 조준 사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훈련 중에 포탄이 날아오거나 총탄이 날아와서 그 훈련장 인근에 사는 마을 분들의 피해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 포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포천, 뭐 동두천, 그 다음에 매향리, 뭐 한국 사회에 미군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진짜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큰 문제인데 지금 훈련장도 아니고 달리는 도로에서 총탄이 와가지고 가서 박혔다는 거는 미군이 지금 실탄을 소유해서 나와가지고 그걸 사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일단 밤이고 6시 반에 사격 훈련 합니까? 안 보이는데 무슨 사격 훈련해요. 일단 그거 치더라도 달리는 도로의 SUV를 앞유리를 맞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총알의 주인을 찾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내에 반입된 총기라면 다 신고가 되어 있고 찾을 수 있거든요. 일단 한국 총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미군 총알이잖아요. 무슨 영국 총알이겠어요? 그러면 미군 기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미군 기지를 조사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어요. 네,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사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 국가를 이제 건설을 한 건데요. 근대 국가 건설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근대 국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막 노예처럼 살고 이러려고 근대 국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사실 국가의 부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 미군 범죄에 관련해서도 정말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동두천 얘기 계속 하셨는데 뭐 몇 해 전에는 동두천에 SUV 차량이 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또 부딪혀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성폭력이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기소되고 처벌되는 것까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동두천,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기에 동두천 우연히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미군이 미용실에 불을 지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미용실에 불을 지르기 전에 립스틱으로 fuck you 이런 거를 막 써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현장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그 미군을 한국 경찰이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해서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미용실 주인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천재 아니에요? 아니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파괴했는데 그거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 미국이라는 존재가 한국의 사법 체계에 완전히 우위에 있는 존재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은 것 같고 12월 28일 윤금희 씨 이제 사망하신 날인데 그 날에 추모하면서 내일 또 추모의 행사를 저녁에 이 윤금희 씨 살해 현장이었던 곳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동두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소파를 개정하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네. 죽어도 개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소파 개정 운동, 한미관계 정상화, 그런 것들을 주장해 왔는데 전혀 개정 뭐 움직임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들어서는 이제 민주정부는 이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